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온기가 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모인 여인들의 얼굴에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서울 외곽 뷔페 레스토랑 골든 파라다이스의 20층 연회장은 50대 중반 여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반짝이는 주얼리,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한 헤어샵의 흔적이 역력한 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죠. 이정민은 입구에서부터 계속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손등에 새겨진 주름은 30년 가까이 음식을 만들어 온 흔적이고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작은 크로스백은 그녀의 일상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평소 반찬가게 정민의 찬방을 운영하느라 화장을 진하게 할 시간도 긴 머리를 유지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짧게 커트한 머리는 실용적이면서도 얼굴형에 딱 맞아 단정했죠. 어머, 정미야. 너 진짜 안 변했다. 성동여고 3학년 7반의 반장이었던 최윤경이 화려한 팔찌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윤경은 번화가에 있는 미용실 윤스타일의 원장으로 이번 동창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장본인이었어요. 윤경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크게 퍼졌습니다. 안녕, 윤경아. 잘 지냈니? 이정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녀의 말투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나지막한 톤, 불필요한 말을 아끼는 습관은 고등학생 때부터 그대로였죠. 아이고, 다들 여기 모여봐. 우리 정미 왔어. 윤경의 외침에 여러 여성들이 테이블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나름의 자리를 잡은 여성들이었어요. 의사의 아내, 교수, 회사 임원, 사업가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한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그저 미소로 모두를 맞이했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이야기가 테이블을 돌았어요. 명함을 교환하는 소리, 최근에 구입한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는 소리, 자녀의 대학원 합격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샴페인은 빛을 반사해 테이블 위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죠. 정미야, 너는 어때? 아직도 그 반찬 가게 하니? 대화가 이정미에게 향했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15년째 운영 중이었죠.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과의 정이 쌓여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그녀만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네, 아직 가게 운영 중이에요. 단골들이 많아서 그만두기 어렵네요. 이정미의 대답에 몇몇 동창들은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습니다. 동정과 약간의 우월감이 섞인 미소를 짓는 이도 있었죠. 다들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아직도 그 일을 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민은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채 하며 조용히 자신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신의 가치는 남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매긴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화려한 반지 대신 얇은 웨딩밴드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화려함보다는 본질을,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가치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나저나 정미야, 너네 아들은 어때? 예전에 미국 유학 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동창인 박수진이 물었어요. 수진은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두 아들을 명문대에 보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자랑도 없었어요. 동창들의 눈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대화의 주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정미의 이야기보다 더 화려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정미가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대해 한마디로 짧게 대답한 진짜 이유를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정미는 오랜 세월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침묵은 곧 깨어질 예정이었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건배를 제안한 최윤경의 손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액세서리는 오히려 그녀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윤경은 자신의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죠. 우리 성동여고 7반 30년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높이 들고 건배했어요. 이정미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탄산수 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알코올은 마시지 않았죠. 건배 후 테이블에는 다시 여러 주제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윤경이 너 아들 MBA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했다며? 정말 부럽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김지연이 말을 꺼냈어요. 윤경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응, 우리 현수가 지난달에 입사했어. 미국 MBA 나온 애들은 스카웃도 많이 들어온대. 근데 결국 대기업 안정성을 택했지. 월급도 어마어마해. 첫 월급으로 나 명품백 사줬다니까? 윤경은 자랑스럽게 새 핸드백을 가리켰어요. 모두가 감탄사를 내뱉었죠. 이정미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경의 시선이 이정미에게 향했어요. 정미야, 너네 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 미국 유학 갔다고 했었는데 졸업은 했니? 모든 시선이 이정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정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졸업했어요. 오, 그래. 그럼 지금은 뭐해? 취업했어? 윤경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죠. 일하고 있어요. 이정미의 짧은 대답에 윤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다른 동창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 하는데? 박수진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이정미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요. 너무 간결한 대답에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윤경이 웃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정미는 여전히 말이 없네. 그래도 자식 자랑 좀 해야지. 우리가 다 친구들인데 뭘 그렇게 비밀로 해? 혹시 별거 아니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윤경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정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물잔을 약간 더 꽉 쥐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살짝 요동쳤지만 30년간 쌓아온 인내심이 그것을 잘 다스렸습니다. 별거 아니라도 괜찮아. 요즘 젊은이들 취업 얼마나 힘든데. 그나저나 정미야, 너네 반찬 가게는 어때? 아직도 장사 잘 돼? 윤경이 화제를 바꾸었어요. 이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죠.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지 않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몸이 버티겠어? 윤경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약간의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계속하다니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습관이 되어서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정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런 미묘한 감정은 이 자리에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나이도 있는데. 또 다른 동창인 장미영이 끼어들었어요. 미영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일찍 전업주부가 된 케이스였죠.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혼자 반찬 가게 지키고 있으면 무섭지 않아? 지연이 물었어요. 마치 이정미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괜찮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얼굴이라. 이정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경이 끼어들었어요. 아, 맞다. 우리 이번에 단체 사진 찍을 건데, 정미야, 너도 당연히 같이 찍어야지. 근데 혹시 옷 갈아입을 거 가져왔니? 좀 더 특별한 날에 맞는. 윤경의 시선이 이정미의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훑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미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죠.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정미의 대답에 윤경은 입술을 살짝 비틀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뭐, 너답긴 하네. 항상 실용적이고. 그 말에도 은근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지만 표정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뷔페 테이블로 모두가 이동하는 가운데 이정미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윤경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미야, 혹시 우리 음식 좀 가져다 줄래? 나 이 하이힐 신고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렇네. 너는 어차피 요리하는 거 익숙하잖아. 그 순간 이정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파편이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표정 아래로 작은 결심이 서린 듯했죠. 미안해요, 윤경아. 나도 음식 좀 먹으러 가볼게. 이정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생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죠. 뷔페 테이블 앞에서 이정미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정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말이죠. 하지만 이정미 방식으로. 뷔페 테이블에서 돌아온 이정미는 자신의 접시에 소량의 음식만 담아왔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양은 적지만 깔끔하게 담은 모습이었어요. 테이블로 돌아오자 동창들의 대화는 더욱 열기를 띠고 있었죠. 우리 남편이 이번에 중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았어. 베이징으로 이사 준비 중이야. 송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모두가 부러움의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지혜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덧붙였죠. 아파트도 회사에서 다 제공해 주는데 1200제곱미터래. 한국으로 치면 400평이 넘는데. 하? 윤경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도 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와, 부럽다. 그래도 우리도 이번에 청담동으로 이사했어. 그 비싼 곳을 어떻게 했냐고? 우리 남편이 주식으로 대박 났거든. 비밀인데 한 50억 정도? 동창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정미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죠. 정미야,
너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아? 예전에 남편 있을 때 샀던. 윤경의 질문에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대로 살고 있어요. 아직도 대출 갚고 있는 거야? 갑작스러운 사적인 질문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정미의 손이 포크를 쥐고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아니요, 다 갚았어요. 오, 그래. 반찬 가게가 그렇게 잘 되나 보네. 윤경의 말에 미묘한 의심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정미의 말을 믿지 않는 듯한 어조였어요. 다른 동창들도 미세하게 눈빛을 교환했죠. 장사는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이정미의 담담한 대답에 윤경은 키득거렸어요. 아이고, 정미는 역시 성실하네. 그런데 반찬 가게로 아파트 대출을 다 갚다니 대단하다. 우리는 남편 월급에 보너스 다 합쳐도 빠듯한데. 말끝에 숨겨진 의심과 비아냥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이정민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음식에 집중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김지연이 살짝 이정미에게 기대며 속삭였죠. 정미야, 너희 아들 진짜 미국에서 뭐하고 있어?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해봐. 혹시 취업 못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정미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무언가가 깊이 가라앉았다가 올라왔어요. 침묵이 잠시 이어졌죠. 지연아, 너무 사적인 질문은 불편해. 이정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살짝 당황했지만 곧 웃음으로 넘겼어요. 아이고,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애들 취업이 워낙 힘들잖아. 우리 딸도 대기업 입사 준비하느라 고생 중이거든. 대화의 주제는 다시 자녀 자랑으로 넘어갔습니다. 각자의 자녀가 어떤 대학에 다니고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이정미만 빼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죠. 정미야, 너도 좀 얘기해봐. 아들 자랑 한 번도 안 하네. 윤경이 다시 이정미를 향해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의 압박감도 느껴졌죠. 이정미는 천천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후 대답했어요.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삶 살아가는 거니까요. 이정미의 대답에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경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혹시 자랑할 게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도 돼. 우리가 뭐 누구 인생 평가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윤경의 말에 교묘한 도발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미의 입술이 살짝 긴장되었어요. 평온했던 그녀의 눈빛에 작은 불씨가 일었죠.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정미야. 우리 다 가족 사진 보여줬는데 너도 보여줘. 핸드폰에 아들 사진 있지? 박수진이 재촉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미는 잠시 테이블을 둘러보았죠. 호기심과 의심, 기대와 판단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를 향해 있었어요. 그 순간 이정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15년간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표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려 핸드백을 열었죠. 사진 대신 직접 만나보는 건 어때요? 이정미의 뜻밖의 제안에 동창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경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뭐, 지금 여기로 오라고 할 거야? 이정미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냈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단정한 기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번호를 눌렀죠. 동창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전화가 연결되는 몇 초 동안 테이블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정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누군가와 통화가 연결된 듯 했죠. 영진아, 엄마야. 이정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달라졌어요. 아들을 부르는 그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지금 동창회에 와 있는데 시간 되면 엄마 좀 데리러 와줄래?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정미를 바라보았어요. 이정미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계속 통화했죠. 응, 골든 파라다이스 20층 연회장. 알았어, 고마워. 이정미는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다는 듯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죠. 정미야, 지금 뭐 한 거야? 진짜 아들한테 여기 오라고 한 거야? 윤경이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곧 온대요. 이 시간에? 갑자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우리 모임인데. 윤경의 말에 이정미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아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니 직접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정미의 대답에 테이블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이정미의 아들이 대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왜 이정미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였죠.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수진이 물었어요. 이정미는 시계를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15분 정도요. 회사에서 바로 온다고 했으니까. 회사? 이 시간에? 야근하나 보네. 윤경의 말에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별 볼일 없는 회사에서 야근하는 직원일 거라는 암시 같았죠. 이정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정미는 여유롭게 디저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반면 동창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들떠 보였죠. 특히 윤경은 자꾸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올까? 바쁜데 갑자기 부른 거 아니야? 윤경의 의심 어린 질문에 이정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영진이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이정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정미는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착한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정미가 연회장을 나가자 테이블에 남은 동창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윤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오는 거야? 갑자기? 그것도 이 시간에? 지연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궁금해. 정미가 그렇게 아들 얘기를 안 해서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마 평범한 직장인 아닐까? 정미가 반찬 가게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닐 것 같은데. 윤경의 추측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근데 정미가 오늘 왜 갑자기 아들을 부른 거지? 평소에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글쎄, 우리가 너무 몰아세운 걸까? 기분 나빴나?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경은 손을 휘휘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농담한 거잖아. 정미도 알 텐데 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모두의 시선은 자꾸 연회장 입구로 향했어요.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이정미의 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말 미국에서 공부한 걸까?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한편 이정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심장은 미세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영진이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지는 않았을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호텔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이정민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쌀쌀한 가을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호텔 앞 원형 분수대 주변으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고급 차량들,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정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번쩍이는 광택이 저녁 조명 아래서 더욱 돋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여유로움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정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그 순간 젊은 남성도 이정미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영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죠. 이정미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올려다봐야 했어요. 영진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를 보는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바쁜데 미안해, 영진아. 이정미의 말에 영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회의 끝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영진의 시선이 이정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이정미는 잠시 망설였죠. 그녀는 평생 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영진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울 때도 이정미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정미의 말에 영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의도를 단번에 이해한 듯했죠. 영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 이해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어요. 동창회 자리인가요? 이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모자 사이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만들어진 특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영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영진이 차 키를 건네자 옆에 서 있던 기사가 다가왔어요. 이정미는 그제야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죠. 운전기사였을까요? 김 비서님, 어머니와 잠시 동창회에 들렀다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영진의 말에 김 비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차 키를 받아들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영진은 어머니를 향해 팔을 내밀었죠. 가시죠, 어머니. 이정미는 아들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들은 나란히 호텔 입구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이정미는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 걸까?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최윤경을 비롯한 동창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떠올랐죠. 항상 참고 감내해왔던 무시와 모욕감. 이정민은 그것이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회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정민은 그런 편견에 작은 균열을 내고 싶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어요. 특히 영진에게 말이죠.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태도와 분위기에서 묻어나는 무언가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차분한 지성이 조화를 이룬 아우라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정민은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영진은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 미소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부른 거 미안해. 영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정민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이정민은 조심스러워했어요. 자랑이 교만으로 변할까 두려웠던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연회장으로 가는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정민은 잠시 숨을 골랐죠. 영진은 어머니의 긴장을 느꼈는지 살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이정민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죠. 영진아, 네 어머니. 오늘 그냥 내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돼. 영진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이정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와 아들이 나란히 들어서는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어요. 특히 성동여고 7반 동창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는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정미와 그 옆에 젊은 남성을 바라보는 동창들의 모습이 역력했어요. 이정미는 담담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영진은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와 보조를 맞추었어요. 테이블에 다가갈수록 동창들의 놀란 표정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최윤경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죠. 마치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까요? 테이블에 도착한 이정민은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진은 그녀 옆에 공석이 없자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늦어서 미안해요. 다들 우리 아들 영진이에요. 이정미의 차분한 소개에 영진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매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격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죠. 그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 최윤경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까지. 정미야, 이분이 내 아들이니? 윤경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네, 우리 영진이에요. 이정미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부심이 살짝 비쳐나오는 듯 했어요. 영진 씨는 지금 어디서 일하세요?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의 태도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윤경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투자회사요? 어떤? 윤경의 질문에 영진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윤경에게 건넸죠. 제 명함입니다. 윤경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명함에 적힌 회사명과 직함을 보는 순간 윤경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죠. 이게 엔덤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진 대표님이신가요? 윤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테이블의 다른 동창들도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연회장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영진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이정미는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죠. 실례지만 지연이 말을 더듬으며 영진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지난달 경제 매거진 표지에 나오신 그 김영진 님이신가요? 30대 이하 성공한 기업인 특집에 영진은 약간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다니. 네, 제가 맞습니다. 테이블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어요. 동창들의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습니다. 몇몇은 얼굴이 붉어졌고 몇몇은 서둘러 표정을 바로잡으려 애썼죠. 특히 최윤경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정미야, 너 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정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특별히 말할 일이 없었어요. 그 간결한 대답에 동창들은 더욱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영진은 상황을 부드럽게 이어가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평범한 아들로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어머니 아들일 뿐이고요. 영진의 말에 미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메시지였죠. 이정미의 눈이 살짝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윤경이 완전히 다른 어조로 말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정미를 대하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첨이 묻어났죠. 지난번 방송에서 보았는데 정말 멋있으셨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성공을. 영진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영진은 이정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30년 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거든요. 반찬 가게에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모습,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영진의 말에 이정미는 살짝 당황한 듯 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팔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영진아, 그만해.
내 친구들 앞에서 엄마 얘기는 됐어. 그러나 영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이분들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영진의 시선이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남편인 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도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사업까지 일구셨죠. 유학 비용도 모두 어머니께서 마련하셨고요.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특히 윤경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어요. 와, 정미야. 몰랐어. 내가 그런 희생을. 미영이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이정민은 손사래를 쳤어요. 다들 자식 키우면서 힘든 건 마찬가지죠.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정미의 겸손한 대답에 영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영진의 시선이 다시 한번 테이블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항상 가르치셨어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과 노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그리고 절대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동창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전 이정미를 대했던 태도가 떠올랐던 걸까요? 특히 윤경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이정미가 부드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영진아, 아까 회의 중이었다고 했지? 바쁜 일정에 엄마가 귀찮게 했네. 영진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녁 약속이 없어서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김 대표님? 윤경이 갑자기 적극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드시면 어떨까요? 우리 동창의 음식 정말 맛있거든요. 윤경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상을 만회하려는 듯 했죠. 영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이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 미세한 웃음기가 어렸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에게 넘어와 있었죠. 괜찮아. 우리 그만 가자. 영진이 피곤할 텐데. 이정미의 말에 윤경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아직 이야기도 못 나눴는데. 윤경의 간청에 영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내일 아침 일찍 해외 화상회의가 있어서. 영진의 말에 테이블에 아쉬움의 한숨이 퍼졌어요. 하지만 누구도 더 강요할 수는 없었죠. 이정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는 이만 실례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영진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는 테이블의 모두에게 공손히 인사했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친구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그의 매너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윤경을 바라볼 때는 더욱 그랬죠. 모든 동창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진에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윤경은 연신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김 대표님. 다음에 꼭 다시 뵈었으면 좋겠네요. 영진은 공손히 악수에 응했지만 더 이상의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외투를 챙겨 건네주고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는 자상함을 보였어요. 이정미와 영진이 나란히 연회장을 나서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장면 같았습니다. 뒤에 남겨진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특히 윤경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그들이 나간 후 연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방금 그게 정말 엔덤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진 대표 맞아? 믿을 수가 없어. 정미가 그런 아들을 키웠다니. 저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지난번에 경제 프로그램에서 봤어. 정미는 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 그런 아들이 있다는 걸. 소란스러운 대화 속에서 최윤경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이정미를 향해 던졌던 말들, 그리고 그녀를 대했던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윤경아, 괜찮아?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경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정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연회장을 나온 이정미와 영진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호텔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모자에게는 그 순간만큼은 둘만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버튼을 누르자 영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영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어머니의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읽을 줄 아는 아들이었어요. 제가 너무 나섰나요? 어머니 친구분들께 무례하게 굴진 않았을까 걱정돼서요. 이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진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아니야. 넌 언제나처럼 완벽했어. 오히려 엄마가 좀 치사한 짓을 한 것 같아. 영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전혀요. 어머니는 그저 진실을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어머닌 항상 저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자 이정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30년간 쌓아왔던 무언가가 그녀의 어깨에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영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영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정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영진의 말은 계속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항상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동창분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요. 영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미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녀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 고마워, 영진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로비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화려한 호텔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죠. 이정미와 영진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과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 언뜻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았지만 그들의 발걸음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묘한 일체감이 느껴졌어요. 김 대표님,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영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로비의 바에서 나온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급하게 다가왔죠.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영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즉시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박 이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중입니다. 내일 오전에 회사에서 뵐까요? 영진의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른 거절에 박 이사는 당황한 듯 했어요. 그의 시선이 이정미에게 향했죠. 소박한 옷차림의 이정미를 본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아, 어머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박 이사는 급히 이정미에게도 인사했어요. 이정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진은 어머니를 향해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네, 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오늘의 자리에 있게 되었죠. 그 말에 박 이사의 표정이 더욱 공손해졌어요. 그는 이정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큰 파트너십을 이끌어 주시는 김 대표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정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영진이가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할 뿐이에요. 박 이사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한 후 물러났습니다. 이정미와 영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호텔 정문으로 나가는 동안 비슷한 장면이 두어 번 더 반복되었죠. 영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고 영진은 정중하게 응대하며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 밤 공기가 이정미의 뺨을 스쳤어요. 호텔 앞 원형 분수대 주변에는 여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그들을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왔어요. 대표님, 차 준비됐습니다. 김 비서의 안내로 이정미와 영진은 검은색 고급 세단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뒷문을 열어주자 영진은 먼저 어머니가 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호텔 정문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동창의 테이블에 있던 몇몇 여성들이 로비로 내려와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가득했죠. 이정미는 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특히 최윤경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정미는 잠시 망설였죠. 그녀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미소를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가야 할까요? 이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웃음도 복수의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 친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긴 미소였죠. 그리고 그녀는 당당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영진도 이정미를 따라 차에 탔어요. 김 비서가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동안 차량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이정미는 창밖으로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동창들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영진의 물음에 이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후련하네. 차가 출발하고 호텔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정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영진아, 오늘 고마워. 영진은 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어머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이정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이 도시의 불빛에 반짝였어요. 우리 집에 가서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너 좋아하는 거. 영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어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이정미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소박한 집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더 소중했죠.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이정민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롭게 아들을 키워온 날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과 삶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었어요. 이정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호텔 로비에 남겨진 동창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윤경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저 차가 정말 응 맞아. 운전기사까지 있는 그런 차였어. 믿을 수가 없어. 정미가 그런 아들을 키웠다니.